취임 이후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다행히도 좋았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고요. 특히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지수는 1.9%의 상승을 보이면서 강한 모습이 시장에는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관세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프리마켓에서 투자자들이 미리 주목했던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전 의원인 펠로시 의장의 주식 포트폴리오인데 어떤 내용들인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펠로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의 신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죠. 최근 투자 내역을 공개하면서 프리마켓에서도 큰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이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는 지난 2024년의 수익률이 50%에 거의 달하면서 S&P 500의 성과를 거의 2배나 뛰어넘는 기록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투자 실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펠로시는 과거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투자했을 때도 큰 화제를 받은 바 있는데 지난 2020년에 펠로시 전 의장이 테슬라를 매수했을 때 미국 정부의 전기차 인센티브 정책이 발표가 됐었고 22년도에 엔비디아를 매수했을 당시에는 반도체 보조금 정책이 의회를 통과하는 등 절묘한 타이밍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투자 성과로 인해서 펠로시 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그만큼 탁월한 투자 안목을 보여왔던 펠로시 전 의장, 올해 그녀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빅테크와 인공지능 관련 종목에 베팅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알파벳이나 아마존, 엔비디아와 같은 AI 관련 핵심 빅테크를 포함해서 AI 의료 스타트업인 템퍼스 AI 그리고 AI 전력 원전 기업인 비스트라의 콜옵션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최근 AI 붐을 타고 해당 섹터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 의료 인공지능 기업인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AI 기반의 개인 건강관리 앱인 올리비아를 출시한다라고 발표한 이후 오늘 주가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장중에 35%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템퍼스 AI는 해당 앱을 사용하면 환자들이 건강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 모을 수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펠로시가 매도한 종목도 있는데요. 지난 12월 31일 애플의 주식을 3만 주 넘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애플의 주식이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기도 했죠. 고점 대비해서 15%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같은 펠로시의 매도 소식이 애플 주가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되지는 않을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펠로시의 이러한 투자 행보, 일단은 AI가 주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 YTD로 놓고 확인을 해보더라도 연초 대비해서 펠로시의 종목들은 모두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움직임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AI와 관련해서 트럼프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AI와 관련된 투자 소식 발표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함께 손을 잡는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죠.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을 전해온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 그리고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과 이 같은 내용의 신규 투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 세 개 기업은 스타게이트라는 합작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초기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 뒤 향후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까지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지난달 손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말하라고 저택에서 열렸던 행사에서 소프트뱅크가 단독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그때 했던 그 약속에 대해서 추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당시 손 회장이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또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서 AI 관련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또 추가적인 소식통을 확인을 해보면 이 스타게이트는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관련 기업으로
텍사스에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로 시작한다라고 하고요. 추후 다른 주까지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학잡 기업에는 다른 투자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한데 아직 구체적인 투자자 리스트는 확인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식으로 AI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700조가 넘는 프로젝트가 탄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짓는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의 부품이 또 필요하겠죠. 덕분에 엔비디아 오늘 또 강하게 추가 상승을 해내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까지 탈환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자, 그런 가운데 반대로 부진했던 쪽도 있습니다. AI 때문에 부진했던 애플의 소식도 점검을 해보셔야겠죠. 4분기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까지 감소됐다라고 하는데 그의 대표적인 이유는 역시나 AI였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AI와 관련돼서 지각생이다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애플은 일단 4분기 아이폰 판매량이 18.2% 급감했다라고 하는데 중국 내 분기 판매 실적으로는 역대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판매한 업체는 화웨이였고요. 화웨이의 매출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애플 같은 경우는 4분기 중국 시장에서 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아이폰이 중국에서 신형 모델의 기기나 클라우드, 이 AI 인프라를 제공할 현지 파트너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의 대부분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바이두나 텐센트와 같은 이 스타트업 기업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소식과 함께 간밤 제프리스는 애플의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목표 주가는 211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낮추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격보다도 12%가 더 낮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제프리스는 앞으로 애플과 관련된 전망도 약간의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1분기 매출 성장률이 5%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2분기에 대한 매출 또한 월가의 컨센을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AI 전략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 채 주가 부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고점 대비해서 주가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AI를 놓고 다시 한번 큰 숙제를 풀어내면서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에 도달해 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취임 첫날 우리가 기대했던 테슬라의 주가는 되려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4% 가까운 낙폭을 보이다가 그래도 장 후반 돼서는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만회해주는 모습을 보인 채 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는데 일단 테슬라와 관련된 간밤 월가의 투자 의견도 전해졌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미국 안에서의 전기차 판매량과 관련된 업데이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지난해 130만 대를 기록했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4분기의 판매량은 15.2% 급증한 데 힘입어서 1년 전보다는 7.3%의 판매량이 증가된 게 확인이 됐는데 이 자동차 전문 매체인 켈리 블루북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23년도보다 7.3%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직전 연도는 49%의 증가폭을 보였기 때문에 그 직전 연도 대비해서는 증가폭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반면 전체 신차 판매 중 전기차의 비중이 8.7%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돼서는 신차 판매 중 전기차의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예상치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차 모델로는 테슬라의 와리가 1위에 올랐고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3가 2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콕스 오토모티브의 분석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전기차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기차 판매 증가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추정치를 같이 공유하기도 했고 해당 배경으로는 충전 인프라가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제조업체가 나서서 할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출시 예정인 모델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부분은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에 대해서 이 현실 세계 AI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매수할 첫 번째 종목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목표 주가를 기존 315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 전망까지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오는 29일에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테슬라는 내놓게 되는데 이 월가에서는 주당 순이익 기준 0.76달러를 전망하고 있고 매출액은 272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취임식에서 전기차 의무화 폐지 소식을 트럼프가 전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이 전기차 안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낙관론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간밤에는 이 약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긴 했지만 오늘 또 개장하는 새벽 시간 기준으로 테슬라의 변동성이 나올지는 같이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취임 첫날에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해냈습니다.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진 못했지만 10만 6천 달러 부근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행정명령과 관련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4% 반등에 성공하면서 10만 6,2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명령 수십 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명령이 나오지 않아서 이 직후에는 주가에 하락세가 나오긴 했지만 수주 내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정명령이 다시 한번 트럼프를 통해서 확인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일단 다시 한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적 시즌까지 맞물리면서 시간 외에서도 이슈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간의 이슈까지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